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네. 오늘 조금 늦게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한번 펩트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자는 뭐 "좀 쉬면서 해라." 그러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펩트론 본 계약이 나올 때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랄까 전시 상황, 비상 상황 어쨌든 그런 지금 비상 모드 그런 거라서 펩트론 본격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가능한 매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7월 11 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일 있지 않는 한 매일 올릴 거고요. 본계약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날부터 바로 좀 하루 이렇게 매일 올리는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이슈 있을 때마다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스퍼트를 올려서 매일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조금 뭐 혹시 내용이 뭐 부실하거나 좀 그렇더라도 좀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은 '모두가 지치는 타이밍이다.' 이거 제가 감정이입이 됩니다. 네. 지금 딱 아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다 분계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노 진짜. 진짜 징하다 릴리 이 녀석.' 뭐 요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것 같아요. 진짜 징하죠. 네. 저도 이 2026년 8월 21 일까지 올이라고는 1도 상상 못 했었는데 1년 전만 해도 저 1년 전에도 당장 내일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2026년 8월 21 일까지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어 뭐 막말로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 과거보다 1년 전보다 훨씬 단서는 많아졌고 저는 확신이 1도 안 떨어지고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냥 100% 수준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작년 12 월에 그 추가 물질 인비보가 나오면서 '아 이 본계약 규모도 좀 더 커지겠구나.' 혹시 이거 제가 예전에 적어 놓은 글인데 본계약 제가 예전에 막 4조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항상 말씀드린 게 뭐 7조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이 환율이 내려가서 지금 환율이 거의 10% 가까이 내려가서 이거에서 약간 좀 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 1,500원 했던 시기에는 그냥 곱하기 1,500원 하면 좀 뻥튀기 되는데 지금은 뭐 1,360원 뭐 이까지 거의 내려올 온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달러로 계산하면 뭐 어쨌든 좀 많은 건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제가 3-4조 뭐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막 추가 물질 인비보도 나오고 또 이렇게 계약이 좀 오래 끌면 끌수록 "더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IR 담당이 IR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해서 저는 이렇게 7 조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뇌피셜 돌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7조 이상을 예상하고 이렇게 좀 기다림이 길어지지만 그 보상은 더욱 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시황부터 시작하고 또 나머지 얘기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 제가 이거 텔레에도 적었는데 뭐 무슨 얘기냐 이게 전릭이 또 거의 매일 전릭 얘기 나오죠. 사실 이 전릭에 따라서 코스닥 방향이 자꾸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릭이 지금 주주환원 그냥 닉스가 주주환원을 좀 강력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위험 선호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좀 가치주, 방어주 접근으로 오히려 그냥 지금 좀 불안한 와중에 그냥 다 덜고 그냥 닉스나 사자, 전자나 사자 요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급이 있었다. 하지만 누차 말하지만 저는 '이전과 같은 전릭의 쏠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물론 반도체에 대한 숏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파멸적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수요는 진짜 무조건 강력하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빅파마래 빅테크가 이 프리캐시를 녹여가면서 빚을 내가면서 언제까지 이 어떤 순환 출자 구조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끝이 정해진 레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예전과 같은 어떤 파멸적 상승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파멸적 상승은 어떤 그 개미 군단의 어떤 광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하락을 맛보면서 좀 디레버리징이 좀 강하게 진행됐죠. 그래서 다시 좀 그 레버리지를 올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전닉은 횡보도 우상향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또 다른 주식에도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장후 3 전의 어떤 실망스러운 방금 제가 그 점진적인 우상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점진적 우상향입니다. 저는 이 한 번은 좀 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 2년 뒤, 1년 뒤 빠르면 1 년 늦으면 2 년 어쨌든 저 다른 길로 빠졌네요. 어쨌든 삼 장후 3 전의 어떤 실망스러운 주주 환원 때문에 3 전은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삼릭이 좋았다.' 근데 코스닥 저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빵 하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인간적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야 하트가. 여기서 더블 딥으로 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 정도 더블 딥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여기서 뭐 추가 조정 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네 저는 이 좀 횡보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횡보하는 상황이고 저는 어 횡보할 것 같고 지금은 잠시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맞는 어떤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 다만 좀 저는 좀 '매크로 우려가 지금 좀 과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환율 1,400원 밑으로 내려올 까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매크로는 어느 방향으로든 저는 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좀 미국 재정 적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제가 텔레 방금 올렸는데 이게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직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 적자 문제보다는 이게 AI 그쪽에서 나오는 그 회사채 발행 때문에 장기 국채가 수요가 눌려서 이렇게 금리가 눌리는 것 같거든요. 금리가 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재정 적자는 좀 약간 좀 우려가 너무 좀 과도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미국 위험 자산들은 아직 견고하죠. 네. 나스닥이나 아직 S&P나 아직 지금 견고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완전 거시적인 위협 뭐 그런 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괜찮다. 그래서 오늘 근데 코스닥은 조정장이었습니다. 와 이거 버렇죠. 지금 50개 종목을 지금 다 들고 온 거거든요. 딱 2개 종목만 플러스입니다. 실리콘투랑 펄어비스. 실리콘투는 지금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실적이 넘버가 좀 잘 찍혀서 좀 이렇게 어 뭔가 그러니까 포트 방어용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펄어비스는 사실 게임주인데 아예 그냥 소외주라서 그냥 아예 그냥 이제 더 이상 내릴 구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살짝 그냥 양봉 찍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뭐 섹터 가릴 거 없이 그냥 전부 하락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도 뭐 7% 하락했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들도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5%, 네 동진 세미캠 -5%, 로봇 SPG 같은 경우도 -7%.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냥 다 털렸다. 하지만 바이오가 제일 난리였다. 네. 바이오가 지금 난리였다. 네. 특히 이렇게 좀 알지노믹스, 오름 테라피틱스, 지아 이노베이션, 보로노이, 올릭스, 한올, ABL, G2G, 앱클론, D&D, 삼천당, 알테, 펩트론. 펩트론이 뭐 다른 바이오는 안 적긴 했는데 이런 근본 바이오텍들 중에서도 이게 모두 근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근본 바이오텍 중에서도 제일 방어를 잘했다. 네. 좀 대견하죠. 네. 이 펩조기가. 그래서 오늘 그 좀 이렇게 하락폭이 큰 애들은 어제 그 모더나 RNA 그 테마 수급으로 좀 많이 이렇게 쏠린 애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게 아닌 뭐 오름 테라피틱스나 보로노이 뭐 이런 애들 한올바이오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관련이 없잖아요. 또 ABL이나 또 ABL이나 뭐 이런 그 근본 바이오텍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펩트론은 되게 잘 지켜줬다. 심지어 이 하방이 가장 센 알테보다도 이게 더 좋았다. 그러니까 오늘 방어를 잘했다. 네. 특히 알테는 오늘 호재까지 떴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와 이거 바이오 다 망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호재가 있으면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단 좀 큰 호재여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실체가 있고 좀 명확한 호재. 그래서 이 네오 이뮨텍이 지금 2 연상 갔거든요. 지금 상한가 2번 갔어요 오늘까지. 근데 사실 기술 이전 규모만 보면 3,800억 이거든요. 3,800억 인데 막 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덩치를 봐야 돼요. 네오 이뮨텍이 1,000억 미만의 어떤 그 시총이거든요. 900억 인가. 네. 그래서 그 기업치고는 3,800억 기술 이전 괜찮다. 그리고 이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좀 뭐 다른 곳으로 확장할 여지가 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이전에 뭐 국방부, 미국 보건부인가 거기랑 그 ARS라는 어떤 방사능 어떤 피폭 당했을 때 치료하는 그런 걸로도 계약을 실제로 맺어 놨었고 또 이번에 상업화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똑같은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기술 이전 3,800억의 기술 이전된 게 좀 호재로 반영되면서 이렇게 이 현상을 쳤네요. 뭐 요거 추천 아닙니다. 예 요거는 좀 변동성이 커요.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바이오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바이오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바이오 강세장일 때는 사실 이런 중소형주 건드리는 거 좋은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세장이 아닌 어떤 좀 약세장 비슷한 요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딱 좀 큰 호 완전히 좀 덩치가 큰 호재가 있거나 또 시장이 크거나 그런 좀 확실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중소형주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메가톤급 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펩트론 주가가 좀 방어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주가 이렇게 방어해 준 거 보니까 아직 그래도 이 지금 들고 있는 보유자들이 어떤 메가톤급 호재에 대해서 어떤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거의 임박했잖아요. 예 임박해 가지고 지금 다 좀 보유하고 있는 좀 그런 모양새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다 저희 아는 거예요. 제2 공장 변경 허가가 나오면 되고 또 변경 허가 뒤에는 또 9월 착공 기대감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사측은 뭐 "착공이랑 뭐 계약이랑 뭐 관련 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착공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간접적으로라도.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 공장은 앵커 플랜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한테도 되게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착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어떤 추가적인 뭐 그전에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이 나오면 베스트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힌트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착공이 빨리 되는 게 저희한테는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2 공장 변경 허가 및 착공 기대감이 남아 있다. 그리고 403 관련해서 미국 특허 뭐 이건 뭐 거의 받는 거라 보면 되죠. 예 예정된 어떤 호재. 그리고 403 관련해서 어떤 빅파마와의 어떤 계약 뭐 노보디스크 뭐 혹은 뭐 다른 쪽이라도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뭐 추가적인 데이터 공개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릴리와의 어떤 본계약에 대한 어떤 추가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루프원 관련해서 1 개월 판권 그 멕시코 쪽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어떤 판권을 논의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 개월 제행에 대해서 공동 개발. 그래서 이 예전 제가 왜 공동 개발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 뭐 "우리는 뭐 이제 기술 평가 안 하고 공동 개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 개월 제형으로 뭐 다른 어떤 파트너사랑 공동 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뇌피셜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 다들 아실 건데 그래도 좀 브리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제2 공장 건축 변경 허가가 거의 임박했죠. 그래서 일단 7월 24 일에 건축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 놨고 이제 승인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사측의 목표는 음 그 9월 중 착공 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어떤 건축 허가 절차 이런 거는 7 월부터 8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7월 24 일에 신청을 회사에서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 허가 그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변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변경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뭐 어떤 착공 전에, 그러니까 9월 중 착공 전에 할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 저는 뭐 건축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착공 신고서 같은 것도 뭐 받아서 뭐 받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야겠죠. 뭐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건축 변경 허가 승인이 나오면은 뭐 요런 거는 금방이겠죠. 예. 그래서 그어 이 다음 이벤트로 어떤 9월 중 착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단 사측은 계속해서 이거 공지거든요. 이거 7월 달 공지예요. 7월 달 공지인데 9월 중 착공 허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이 스탠스는 좀 변함이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 착공 기대할 만하다. 음. 그리고 루프원 관련해서 소식은 이게 2026년 4월 뉴스였는데 이 루프원이 멕시코에서 허가 신청을 냈더라. 그래서 멕시코 교두보로 글로벌 진출 가속, 판권 계약 병행 추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멕시코에 있는 어떤 멕시코에도 식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허가 신청을 해 놨고 그와 병렬로 그 남미 지역에 대한 어떤 판권을 논의해 볼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루프원은 어떤 그 식약처 승인만 있으면은 좀 여러 국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못 팔지만 미국은 따로 거기서 파트너사를 구하든가 해서 어떤 그 생동성 시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상 3 상이 아니라 이게 제네릭이라서 임상 1 개만 하면 되거든요. 생동성 시험이라고. 그냥 미국에서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뇌피셜로는 그건 공동 개발로 할 것 같고, 일단은 그 국내 식약처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쪽에서 판권 계약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 밑에는 완전 좀 다른 기사의 뉴스예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용이해졌다. 실제 펩트론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등의 국가와 루프원에 대한 판권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펩트론이 어떤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지역, 뭐 여기서는 일본이라고 예를 들었죠. 일본에 대한 어떤 판권 계약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용이한 점은 뭐냐면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아직 그 생동 시험에 대해서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생동 생동 시험이 뭐 4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예전에는 4개 중에 3 개만 맞춰 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4개 다 빡세게 본다. 그래 가지고 근데 이 4개 빡세게 맞춘 곳은 지금 펩트론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그런 희귀성,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외 진출도 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임상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약과의 생동 시험을 입증했다. 그리고 최초로 선진국 기준의 PK 동등성까지 맞춘 의약품이다. 그래서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펩트론의 어떤 음 PK를 주무르는 능력, 그게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죠. 요게 사실 누차 말씀드리지만 PK 쪼무르는 게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PT403 같은 경우는 이 PK를 보면은 요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이 루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기 방출이 너무 심해요. 그 이거에 근데 맞춰야 되거든요. 오리지널이 요 모양이라서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방출 그래프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맞췄죠. 그리고 PT403에서 보셨다시피 요것도 맞췄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들어가 초기 방출도 가능하고 이렇게 늦게 방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릴리가 "야 플랫한 PK 구현해 봐." 이러면은 당연히 구현할 수 있겠죠. 요렇게 PK를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어떤 펩트론의 PK 혜자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음. 그리고 또 PT403 관련해서도 깜짝 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2026년 1월 30 일인데요. 요때 좀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펩트론 릴리에 이어 노보소도 러브콜 요런 뉴스 갑자기 나왔거든요 이게. 이게 2023년 이후로 어떤 노보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예 끊어졌었는데 갑자기 2026년 1 월에 1월 30 일에 갑자기 펩트론 릴리에 이어 노보소도 러브콜 요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 나올 만하죠. 그냥 노보가 어센디스랑
해 놨는데 그것도 제가 항상 어센디스 구리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센디스가 구리고 그리고 뭐 다른 장기 지속형 알아봤는데 당연히 펩트론보다 구리니까. 그리고 PT403이 왠지 좀 풀린 것 같다. "릴리 너희 PT403 좀 풀어 주는 것 같네." 요렇게 해서 좀 어떤 계속해서 PT403 관련해서 어떤 왔다 갔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올해 초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뭐 계약 진전 상황이라든가 뭐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올 수 있죠, 뭐. 네. 그리고 또 요건 또 요거랑 다른 뉴스예요. 다른 뉴스인데 어 위고비의 제조사 노보노디스크 역시 펩토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요게 올해 6월 뉴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의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 또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깜짝 소식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릴리와의 본계약을 지금 기다리면서 '혹시 그전에 나올 만한 어떤 이벤트가 없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뭐라도 나오면은 그래도 좀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동안 이벤트가 좀 없는 구간이라서 또 지루해요. 예 지루해서 그것도 지루하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 좀 힘들면서 지루해요. 힘들면서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어떤 트라우마가 아직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좀 지루하고 어떤 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은 아마 4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정보겠죠, 정보. 얘가 뭐라고 하나.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 뭐 그런 거겠죠. 네. 야 너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확신을 얻고 싶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위안을 얻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위안. 왜냐하면 요런 또 지루한 구간 어떤 힘듦, 고통 이런 거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라도 그러니까 페트론 관련해서 "뭐라도 한번 떠들어 봐라."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위안을 얻고 싶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건 좀 부수적인 부분인데 뭐 재미있으면 좋잖아요. 재미없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재밌게 풀어내는 건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저한테 그래도 요 4 가지를 좀 얻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니즈에 좀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펩톤에 대해서 다뤄봤고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